안 나가더라도 세컨 하우스로 3천만 원의 수익을 임대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나 동해 그리고 남해 이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5억 정도 되더군요. 안녕하세요. 50대 은퇴준비생 미플러스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진행하는 우물공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우물은 총 5가지입니다. 연간 1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시작하는 우물공사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도 10년은 좋게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같은 연금이 그 첫 번째 우물이고요. 두 번째는 상가와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동산 임대 우물입니다. 세 번째는 에어비앤비 우물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의 일종이지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는 주식 배당금 우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땅인데요. 제가 수익을 내지 못하면 자식 세대에게 성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식들에게 등기 이전을 할 때 토지연금이라도 좀 받을 생각입니다. 야박하다고 들릴 수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우물공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입니다. 저는 현재 제조업 회사원이면서 상가와 아파트 임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아파트만 그 8채를 매수했는데요. 지금은 아파트 2채와 38평 상가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3년 신혼생활을 시작한 전셋집에서 곰팡이 냄새 때문에 1년도 못 살고 나와서 처갓집에 몇 달 얹혀 살면서 그 당시에 경매로 내 집 마련의 첫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수중에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곰팡이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해준 계기가 된 거죠. 깨끗한 집이었다면 아마 집 살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경매 낙찰되면서 부채 포함 총 자산은 7천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2005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신도시 개발을 시작하던 양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시 신도시 24평 아파트 전세가는 5천만 원 정도였었는데요. 전세로 살지 집을 살지 고민을 하다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열망이 좀 더 컸었는지 그때 7천만 원 빚을 내고 과감하게 1억 원의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가 겁도 없이 부동산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5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대출을 모두 갚았고요. 10년 뒤 다른 새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3천만 원이었던 자산은 5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양산 신도시는 그 양산 부산대병원을 중심으로 3단계로 진행이 되었고요. 20년 동안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에게 집사라 노래를 부르고 다녔었는데요. 그때 저와 함께 집을 샀던 동료들은 아마 자산이 몇 배는 불어났을 겁니다. 언젠가는 술을 한 잔 받아 먹을 수 있겠죠? 5년 넘는 기간 동안에 분양도 몇 번 받았고 마이너스 피로 싸게 살 때도 있었고 웃돈을 주면서 물딱지로 몇 번 사고 팔았습니다. 그 결과 양산에서 총 8개 아파트를 매매했는데요. 그때 알게 된 부동산 업체로부터 세종 신도시로 갈아타보라는 문자도 여러 번 받았었는데 고민하다가 잘 모르는 곳이라서 포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세종에 투자를 좀 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기회는 언제든 오는 것이고 그 기회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의 것이므로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1차 신도시에 살다가 10년 만에 3차 신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부장권 전매를 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2억 7천만 원 집을 매수를 했는데요. 지금은 4억 정도 합니다. 아파트를 동시에 가장 많이 보유했을 때는 5개였습니다. 총 자산이 한 15억 정도 되더군요. 3천만 원 티끌을 굴려가지고 10년 만에 15억 자산을 모은 겁니다. 하지만은 총 자산 대부분은 부채였기 때문에 빚이라는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저는 집을 파는 순간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 생각하면 마음이 그닥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여차저차 해서 15년 동안 아파트를 8개 매수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는데요. 평생 한 번 사기도 힘든 집을 말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은 전세를 주든지 월세를 주든지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지만은 그래도 종잣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정부 부동산 정책에 탄력적으로는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는 보통 30-40%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부실한 기업일수록 부채 비율이 높아지겠죠.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 부채가 30-40% 정도 되듯이 개인도 30-40%의 부채는 가볍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빌렸던 어떤 금액, 일정 금액은 5천만 원, 예를 들어 뭐 1억을 빌렸으면 그게 10년이 지나면 5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 상환 능력 부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 이전하면서 빚내서 부동산을 좀 많이 과하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대출이 많이 있어서 월 수익이 거의 없다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5년 뒤에 상가 임대 수익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을 생각이기 때문에는 5년 뒤부터는 아파트 상가 합쳐서 월 250만 원, 연 3천만 원의 수익을 임대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은 로또와 같이 대박 나거나 뜬구름 잡듯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날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된 책을 보다가 어떤 저자가 그 바다가 보이는 곳에 집을 사서 임대를 하면서 자기가 꿈꾸던 상상을 현실로 바꿨다며 아주 행복한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순간 내 안에 뭔가 꿈틀대는 게 느껴지더군요. 임대가 나가면 수익이 생기고, 그리고 임대가 만약 안 나가더라도 세컨 하우스로 본인이 직접 가서 휴양을 하고 힐링을 한다든지 또는 그 지인들에게 소개시켜주고, 당연히 무료겠죠. 소개시켜주고 어떤 그 집을 좀 유지 관리하도록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당연히 시간 되는 지인 사람들이라면은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되겠죠. 10년 뒤에 은퇴를 하고 저자가 말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제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상상만으로 행복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고요. 힐링도 하고 소소한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얼마나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돈까지 벌 수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이것이 진정한 노후 설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은퇴 이후 삶이자 꿈인 경제적 자유를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추가할 수 있게 되겠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에 집을 하나 장만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바다가 조망이 쫙 펼쳐져 있고요. 집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에 노리는 어떤 소비층은 1인 하우스를 꿈꾸는 그런 소비층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달 어디 제주도 살기 또는 뭐 한 달 동해 살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10평 내외, 10평 내외 정도면 충분한 사이즈가 되고요. 위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위치인데요. 제주도나 동해 그리고 남해 이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2억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적금 통장을 만들어서 5년 동안 한 1억을 모으고요. 제가 퇴직을 하는 그 시점에 좀 보탠다면은 대출 없이 아마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파이프라인 설계 기간은 한 5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이 있는지 그리고 경매 사이트에 좀 들락날락하면서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어느 정도 시세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종잣돈을 모으는데 전념하는 것도 즐거운 어떤 일상이 되기 싶습니다. 꿈을 갖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꿈은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플러스와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미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